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은 불과 100명 못 되지만은, 그러나 27개국에 흩어진 둘의 온라인 가족들 1200세대가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요즘 말 많은 우크라이나도 있고 뉴질랜드,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드리니까 그분들 다 위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으로 내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1장 1절 속에 무궁무진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오사카 지방에 도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에 드물게 보는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그 신과도 있고 그런데 그 설립자가 청년 시절에 회의와 갈등에 헤매다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딱 읽고 딱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맞아, 인생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마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기독교에 입신을 해서 그 참 오래전에 일본에서 기독교 대학 도지사 대학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도지사 대학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깊이 묵상하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개혁운동의 깃발을 올린 이래 지금 500하고도 7년 지났지요. 507년 동안에 세계교회의 중심 흐름, 그거는 출애굽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구원신학, 이 500년간 전통이랬는데 불과 20년, 30년 전부터 전 세계 신학의 흐름이 바뀝니다.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에서 창세기의 창조신학, 생태신학으로 신학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정교회, 전 세계 교회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왜 창세기로 바뀌느냐? 왜 신학의 흐름이 500년 만에 바뀌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너무 흐트러졌기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습니다. 그러고 바닷물이 높아집니다. 그러고 자꾸 여기저기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난카이 화산 대폭발의 위험이 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난카이 화산 대지진의 위험이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대처해야 된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얼마나 이 참 위력이 있을 것 같냐면 미국의 지질학자 허버트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질학자인데 허버트 박사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일어날 난카이 대지진의 위력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가 30만이 넘을 것이다. 그러고 그 이재민이 엄청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수습하는데 대책을 못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미국 박사가 합니다. 큰 재난이지요. 참 한국이 복받은 것이
화산 지진은 일본이 막아줍니다. 태풍은 오다가 중국으로 싹 빠져줍니다. 중국 쪽에서 감당해주고 한국은 살짝 지나가고 농사 짓기 좋을 만큼 지나갑니다. 축복된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동방의 예루살렘 택한 민족으로 쓰시려고 우리 민족, 우리 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뻥 뚫리게 됩니다. 특별히 세계 전문가들의 외교 전문, 국제 정치 전문,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하는 공통된 의견이 2030년 앞뒤로 통일이 이룰 것이다. 자유민주 통일이 될 것이다. 그 다음 10년간 약간의 남북이 혼란기를 지나서 북한의 노동자, 그 손맵시가 좋지 않습니까? 남한의 기업, 기술이 합쳐져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 유럽 전 세계 백화점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깔게 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저리 가라. 그럴 때 되면은 중국은 힘을 못 쓴다 이야.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국제적인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6.25 때 잿더미가 되고 일본에게 짓밟히고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이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사는 걸 보고 너희 민족을 축복해서 앞으로 말세에 사용하는 민족, 선택된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 그런 영적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몇 해 2005년인가 소천하셨는데 피터 드러커 교수가 대담한 책이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에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거기에 언론인과 대담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력이 넘치는 민족이 어느 국가입니까? 미국이 첫째입니까? 모르니까 피터 드러커 세계적인 석학이 딱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그럼 어느 국가지요?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 창의력,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세계 1등이어서 그 합쳐서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언론인이 그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남북이 갈라져서 다투고 있고 정치도 안정되고 안정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세계 1등 국가가 됩니까? 그랬더니 일제시대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의 지도력, 창의력을 억눌렸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일제시대 36년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교육한다고 교육시켰는데 일본 본토의 초등학교 교과서하고 우리 조선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달랐어요. 특별히 미술 교과서가 달랐습니다. 미술이 창의력, 상상력을 길러주는 학문 아닙니까? 일본 본토 초등학교의 미술 교과서는 상상력, 창의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줄 끊는 거, 공작하는 거, 뺏기는 거 그걸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간특하지요. 의도적으로
그 책에서는 영어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창의력, 개척정신 눌러서 교육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지나서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좌우위 혼란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 80%가 문맹이요, 문맹.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깁니다. 야, 이거 민주주의 하려면 국민이 투표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투표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교육을,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 경북 청송 두메 산골 그 사부실 가는 그 수확한 산골짜리입니다. 눈 뜨면 산만 보여요. 거기서 내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반 초등학교 1학년 때에 25살 먹은 아버지, 20살 된 엄마, 어른들이 다 와서 동급생이에요, 동급생.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국민이 그렇게 치야 나라가 된다. 국민이 80%가 문맹이라 가지고 나라가 되겠냐? 그런데 교과서를 만들 종이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 프린스톤에서 하버드에서 정치학 석사, 프린스톤에서 정치학 박사 받은 영재니까 미국에 동기들이 많아서 미국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새로 세웠는데 국민을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교과서 찍을 종이가 없어. 당신 회사에서 좀 도네이션 헌금하시오. 대통령이 미국 부자들 국을 다니면서 앵벌이 해가지고 교과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가지고 첫 방문한 걸음에 어딜 갔냐면은 MIT 대학을 갔어요. MIT. 방문했더니 그 과학대학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하는 걸 보고 바로 이거다.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과학 기술을 투자해야 된다. 귀국해가지고 그 없을 때에 장학생들을 10명, 수명 뽑아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독일에 유학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딱 100불 들고 유학 가겠어. 100불 들고. 그 미국 가가 100불 들고 어떡합니까? 네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길렀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원자력을 공부하고 와서 원자력 연구소 세운 사람이 정근모 장로입니다. 그때 1기로 뽑힌 사람이요. 전에 대통령 출마도 했던 정근모 박사,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이게 수재입니다, 수재. 그런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원자력 배우고 여러 가지 기초 과학 배우고 또 10명 뽑아서 독일로 보냈어. 독일에 유학을 보냈는데 독일 유학 간 학생이 저 공과대학 가서 뭘 공부했느냐 하면은 조선소, 철강 만드는 철강. 조선소를 만들려면 쇠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쇠를 만들려면은 철강 회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조국이 발전하려면은 철강 회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공과대학생이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제철소 만드는 책을 전부 정독을 해가지고 제철소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누가 독일 갔냐면은 우리나라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박정희 때죠. 박정희 때. 미국 가가지고 케너디를 만나가지고 우리 과학기술 경제개발하게 돈을 좀 꿔주시오.
그러니까 케너디가요, 당신 같은 딕테이터,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 우리가 돈 대줄 수 없어. 당신 군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박정희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울면서 나왔어요. 울면서 나오는데 케너디가 내가 들리는 소리로 나가는데 kill him, 없애버려. 그걸 자기가 들었어요. 숙소에 가가지고 밤새 울었다 그래. 이 백성, 이 민족을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돈을 좀 꿔야 개발을 하겠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독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같이 분단 국가니까 돈 좀 꿔주시오. 그러니까 독일 수상이 뭐랑 하니까 그냥 꿔줄 수는 없고 2,700억 마르크를 빌려줄 테니 국제은행에 담보를 받으시오. 세계은행이 그 없는 나라, 국민소득이 몇십 불 되는 나라에 돈 꿔줄 나라가 없어. 은행 담보를 못 받아가 돈을 못 빌린 거지요. 그래서 이승만 때 유학가에 있는 유학생들 연락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유학생 한 명이 자기 주임 교수가 수상하고 지난 거예요. 슈미트 수상입니다. 교수님한테 우리나라가 이런 사정이니 슈미트 수상한테 좀 달이 나 주시오. 그랬더니 슈미트 수상하고 인원해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너희 나라 실업자 많지? 깔린 게 실업자입니다.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 보내면 그 노동자들의 노임을 담보로 돈 빌려주겠다. 그래서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 독일로 간 거예요. 그 한국 가서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시체 닦고 거기에 대소변 받아내고 제일 험한 일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내 총무, 여당의 원내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그래요. 기민당 원내 총무가 병이 들어가 입원을 했는데 우리 아가씨가 간호보조원이 담당이랬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지 국회의원 원내 총무가 감동했어. 그래가 당신 천사 같네. 당신 같은 간호사가 있는 나라 국민은 믿을만 하겠구나. 내가 너가 민족 도와주도록 할게. 너가 대통령 좀 오라 그래라. 그 간호사의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갔습니다. 1964년 12월에 갔어요. 갔는데 독일 지도자 만나기 전에 광산의 광부들, 간호사 먼저 만났어요. 광부들이 1000m 그 밑바닥에서 석탄 캐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와가지고 간호사 광부들이 앉아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새카만 석탄 묻은 얼굴에 눈물이 흘리니까 두 줄기만 빤하고 새카만 거예요. 응? 간호사들이 울면서 애국가, 우느라고 애국가를 못 맞췄습니다. 유경수 여사도 울고 박정희 대통령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울음바다랬어요. 그 식을 마치고 나서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치마를 붙들고 여사님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이런 시대를 후손들 앞에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와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고 차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가다가 오토반, 그 고속도로 오토반이 왜 이리 길이 좋냐? 옆에 있던 독일 관리가
이거 고속도로인데 독일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거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차 좀 세우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고속도로에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고 우리도 이런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독일 못지않게 살아보자. 그러고 들어와서 차에서 우니까 옆에 있는 독일 관리가 격려해줬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고속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돈 좀 꿔주시오. 나는 군인 출신이요. 군인은 거짓말로 안 합니다. 갚을 테니까 꿔주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2억 7천만 마르크 더하기 2억 4억 7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포항 제철 고속도로 산업의 기초를 닦는데 우리 야당 지도자가 김영삼, 김대중이야. 이 사람들이 공화당 돈 빼먹으려고 한다. 차도 몇 대 안 되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김영삼, 김대중이 막 데모를 하는데 나도 그때 운동거해라. 그것도 얼마이지? 김대중이 포크레인 앞에 들누웠어요. 고속도로 닦지 말라고. 우리도 뭣도 모르고 옆에 누웠어요. 옆에 누웠어요. 지금 박 대통령이 계시면 가서 사과하겠지요. 뭣도 모르고 누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안 돼.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 오래 삽시다. 예. 오래 살아야 좋은 세월 보는 거요. 해 뜨는 날 보려면 오래 살아야 돼. 예. 오래 살기로 작정합시다. 예. 오래 살고 좋은 일 하다가 천국서 만나야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일으킨 거지요. 그런데 이 창조정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창조정신의 기본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피터 드러 그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점이가 된 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기업가 정신에 으뜸이 됐냐. 1974년에 정주영 회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어요. 정 회장, 조선소를 만들어야 산업을 일으킬 수 있어. 제철 공장, 조선소를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선소는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할 테니까 배 만드는 조선소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가 있어가지고 조선소 만듭니까? 응? 우리가 자전거도 못 만드는데. 그러니 당신 불러서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응? 도전합시다. 어차피 그런 조선소가 있어야 배를 만들고 우리 정부에서는 제철소 만들어서 밀어드릴 테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정주영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당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생각 안 해요? 몇백 년 전에도 거북선 만들었는데 뭘 못한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울산의 그 항구 쪽배 몇 개 있는 도시를 그걸 개척을 해서 울산 조선소 만들었지요. 거기 1974년 지금 전 세계 조선 기술 1등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지금은 벌써 몇 년째 전 세계 조선 수주가 1등입니다. 1등. 중국이 작년에 몇 년 전에 1등이라고 했는데 중국 배가요 호주 앞바다에서 멀쩡히 가다가 중간에 턱 갈라져 버렸어. 중간에 쪼개져 가지고 보니까 세계가 아이고 중국에 배 만들다가 큰일 나겠다. 한국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미국 군함도 한국 조선소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1974년. 1982년에 이병철 회장이 뜬금없이 반도체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도체 만드느냐? 일본서 사다 쓰고 미국서 사다 쓰지 어떻게 만드느냐? 정정희 회장이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의 산업의 쌀은 반도체다. 반도체 없는 나라들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 1982년에 그래서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 우리 거 사다 쓰지 왜 그렇게 하락하냐. 세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반도체 세계 1등 아닙니까? 반도체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그거 만들 때는 일본이 전 세계 1등인데 지금은요 일본이 완전히 얕고 죽었지. 완전히 기술이 한국 쪽으로 넘어왔지요. 이 우리가 그런 창의력, 창조정신 그런 국민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일이지요. 전쟁에 미사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세계 처음 미사일이 어느 나라가 만든지 아십니까? 제1호 미사일 세종대왕 때에 신기전하는 미사일, 전 세계 2단계 미사일,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그 후손들이 지금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창조정신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읽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정신, 창조신앙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정신, 그런 개척정신, 창조정신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야 되지요. 여러분 저는 둘의 실버타운, 우리 시니어타운 하려고 어제도 모임 가졌습니다마는 한 50가정 와서 단합대회를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좋은 실버타운 하려면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한다고 실버타운 하겠습니까? 세계에 뚜렷하게 좋은 실버타운을 만들자. 목표가 높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까다롭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두레마을 시니어타운 와보고 와 스바라시 데스네 이래야 돼. 독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태 그래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린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런 창조정신, 다니엘의 그런 지혜, 우리 느헤미야의 그런 진취정신, 사도 바울의 그래 목숨 거는 헌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그렇지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국민을 깨우치는 국민 교과서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 문교부에 허가 안 내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에 와서 목사님 그 대안학교 허가를 내십시오. 그러면 정부의 지원도 하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마운데 정부의 허가 내면은 7급 공무원이 와가지고 우리 교사들을 이래라 저래라 따따따따 하고 그 골치 아프요. 그냥 놔두소. 우리 도와주는 거는 가만 놔두소. 우리가 성경으로 좋은 학교 만들 테니까 입을 쩍쩍 닫으면서 목사님 후회하실 낀데요. 글쎄 후회해도 내가 하지. 걱정하지 말고. 왜냐? 성경 빠지면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상상력, 최고의 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자말, 맹자왈 해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이다,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지만은 석가모니께서 가라사대 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참된 지혜, 참다운 상상력, 창조정신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성경 66권 마지막 21장 1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성경의 시작이 창조인데 창세기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했고 마지막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예요.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 나갑시다. 좋습니까? 그냥 주일 됐으니 교회 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헌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군자금이다. 내가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다. 사명자다. 여러분,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그렇지요?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한다. 그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자 해서 구멍가게를 합니다. 호떡 장사를 해도 그런 미션 마인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서 세계 한국인의 신앙, 둘의 정신을 빛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창조 정신, 창조의 역사, 창조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